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대학 뭐 기술 자회사 1000개 뭐 넘었다. 그래서 대학 제적 새 수익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사실 수익 창구로 주목받는 것도 주목받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 다져지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더욱더 긍정적으로 뭐 볼 수 있게 하려면 제도적인 게 보완돼야 되고,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뭐 그 기사로 나와 있다라고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이제 배터리 사업 분사 준비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건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 공시가 나와야 돼요. 이제 확정된다면 공시를 할 텐데, 일단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LG화학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급락을 했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이고, 현재 뭐 분할을 추진을 한다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은 결국 기존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띄어서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분할될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확정돼서 공시가 나온다면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가운데, 이것도 어제 결국에는 나온 기사예요.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오전에 수정된 기사이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좀 눌러주는 오늘 그 현대차를 만들어주지 않을까에 대한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건 추가로 더 매수할 의지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싸게 사고 싶은 입장이 있을 텐데 요 기사를 좀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를 누르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뭐 오늘 뭐 추가로 이런 그런 기사 무시하고 그냥 시가 그냥 평이하게 시작해서 쭉 올려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오후장에 음봉으로 좀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조금 현대차에 관심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오후장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지금 포스코가 이제 여기 보시면 회장이 글로벌 톱이 될 것이다, 이제 포부를 강하게 밝혔는데, 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도 노다지다라고 또 긍정적인 내용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라는 그룹이 결국엔 철강 중심의 그룹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쪽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조금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철강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좀 따라서 다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또 2차 전지라는 부분으로서, 소재라는 부분으로서 전기차랑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열리고 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포스코라는 그런 그룹에 대한 그런 계열사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에 따라서 철강이 부각되면서 추가로 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봐야 되는 대목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기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BS가 제어가 탈락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어가를 안 하고서 지상파에서 퇴출을 하기에는 또 참 애매한 부분이 많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내용이 조건부 제어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S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최근 뭐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뭐 특정 정치인의 과거 지역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있어서 약간 정치 테마로서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는 해보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인 줄 알고 꼬박,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이거는 이제 주식이랑 조금 관련성 많이 떨어지는데 조금 갖고 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이 부분 많은 분들 알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적시자 회비 이게 통지서가 이게 과거 대한제국 때부터 이게 이어져 내려온 그런 거라고 해요. 그 개인정보를 이렇게 그 수집을 해서 이렇게 그 개인정 그 주소에 보내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고지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게 세금 느낌 나면서 이제 뭐 10,000원 정도씩 내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낼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적십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5년간 신뢰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냥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의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 행안부 관계자는 뭐 검토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코스닥 비트 개미들 대한항공 네이버 사기 시작했다. 약간 싸해지죠. 이거 종목 들고 계신 분은 오히려 약간 싸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선 지금 증권사들이 신용을 걸어 잠그는 부분이 있고, 또 키움증권 같은 경우 어제 독특한 부분이 외국인이 장중에 좀 많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관심을 높게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용 한도 초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신용 한도와 신용의 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에 대한 개인의 매도도 일정의 시차를 두고 주가가 변동성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크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조금 특히나 여기 종목의 으로 아예 제목이 언급된 대한항공과 네이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보유자분들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한항공 신용량 무려 190%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신용이라는 게 사실 물론 주가가 빠질 때는 이게 굉장히 부담 요소를 작용하는데, 또 오를 때는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매수 여력으로 발생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발생하거든요. 주가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탄력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게 신용 잔고가 이제 신용 공여 한도가 이제 꽉 차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증권사들도 이걸 옥죄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가로 상방에 대한 탄력은 줄어들 수 있는데 하방에 대한 탄력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 신용에 대한 부분으로 부담이 좀 더 커지면서 탄력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600만 안팎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수능 변수 촉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 증시는 코로나 이유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고는 있지만 현재 당장 눈앞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과거의 고점이 900명, 신규 확진자 900명대를 넘어가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3월 같은 그런 2월 3월 같은 그런 급락은 발생하기가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 조정에 대한 그 등락폭이 셀 수는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나 2, 3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새로운 거, 아무도 안 겪어본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도 컸던 부분이고, 초반에 금에 대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에 대한 매도까지도 나오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자에 대한 마인드였는데, 지금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어느 정도 시간이 반년 이상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병실에 대한 부분이, 부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유동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2, 3월에 대한 급락의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가격 조정을 크게 움직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분명히 열어두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증시랑 연결해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코로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6일간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됐고 누적이 지금 1,400만 명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으로도 한번 미 증시가 충격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이제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하면서 긍정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너무 여기서 이제 항상 어느 시점이든 그래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때는 또 항상 어떻게 보면 반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증시가 빠질 때는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예스 할 때 노해야 되고, 노라고 부를 때 예스를 외칠 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런 흐름 타는 거에 있어서 그런 흐름을 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참여하면서도 이 반대편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코로나 상황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뭐 일단 부양책 타격 기대가, 이거 뭐 기대감 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단 줄었다고 밝혀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일단 요거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뭐 나온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변화될 수가 있는 거니까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증시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면 테슬라의 공매도를 앞장섰던 어느 헤지펀드가 약간 백기 투항하면서 공매도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건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증시에서 움직임이 컸다, 우리 밤 사이에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 하나 더 보면, 막판 30분이 문제였다, 장중 상승하던 4대 지수 막판 30분 날리고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뭐 분위기 굉장히 좋죠. 분위기 굉장히 좋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이야기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들, 뭐 반대에 대한 생각도 분명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그냥 5일 이동평균선 당장은 눈앞에 있는 거, 이 하단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단은 사실 여기에서 뭐 정한다는 게 참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정할 상단도 없죠.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당장은 2700은 한번 건드려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이 나오면서 뭐 밀려주면서 5일 이동평균선 한번 테스트해주지 않을까, 내지는 10일 이동평균선 그 정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코로나 이슈 가지고 뭐 크게 흔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일단 당장 눈앞에 하단은 요 정도 라인 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뭐 내년에 1000포인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일단은 제꼈어요. 여기를 제꼈고, 이제 코스피가 잘 가니까 얘도 같이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 가운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으면서 일부 종목에 편중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난해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분위기는 좋다. 근데 이게 주가가 움직일 때 바닥권에서 이렇게 적산병은 이제 상승에, 뭐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양봉 3개는 상승에 대한 그러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거꾸로 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캔들이 3개 연속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는 하락 전환에 대한 시그널로 완전 반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갭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나오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반대편에 대한 생각도 해보면서 봐야 되는 시장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흐름은 타긴 타야겠지만 반대편의 생각도 항상 하면서 증시를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그러면서 방어적으로 매매하면서 계좌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있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